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청각학 전공 방정화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교수 임용되고 나서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논문거리 뭐가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레이스가 미국 청소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석사 논문 지도하려고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하다가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구나 하고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랑 오랫동안 좀 만날 수가 있어서요. 대상자가 뭘 어려워하는지, 어떤 거를 듣기 힘들어하는지, 또 어쩔 때는 그들의 일상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상자랑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뭐 보청기 적합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청소훈련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고 좋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청소년이라는 걸 굉장히 생소해 하시잖아요, 대상자분들이. 그리고 저는 아이들보다는 좀 성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거 좀 얘기 많이 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들리는 거 이제 보청기나 인공화호로 들리는 거는 이제 들리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또 이 단어가 뭔지 찾아보고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를 좀 생각하셔라.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지관계 말씀드리고 치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치매라는 단어는 좀 빼고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인지가 저하되는데 안 들리게 되면 그 인지 저하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청소훈련을 하면서 이 인지를 그렇게 빨리 감소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증가시키도록 노력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분, 얼마 전에도 제가 카톡으로 인사를 드렸던 분인데, 이비인후과 의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진행하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하니까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뭐 보청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무도 이런 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은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이 뒤에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환자들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다라고 이제 당신이 옛날에 진료 보실 때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저에게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도 솔직히 선생이라 네, 말만 좀 많이 앞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말은 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떨리고 내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말을 했는데 솔직히 이론이랑 실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이랑 이제 훈련 끝나고 나서 수다 떠느라고 이거 시간 내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료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부러 대상자를 촘촘히 잡아요. 그래서 뒤에 기다리고 계세요.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날 때를 정말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이렇게 매짐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이렇게 이게 선생이 말만 앞서는구나 저 반성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나는 이러지만 당신들은 나보다 좀 나은 임상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난청인들은 뭐 청소훈련 자체를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설명한다 치면 학생들은
뭘 질문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청력이 50dB 플랫이다. 어떤 청능 훈련을 어떻게 몇 회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짜달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세상에 그러진 않거든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한 배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르듯이 몇 회, 어떻게, 어떤 머티리얼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지는 않고 가장 곤란한 질문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그래도 청능훈련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여러 청능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거를 좀 살펴보고 좀 괜찮은 거를 갖다 이제 우리나라화 시켜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 긴 이야기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난청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나 뭐 여기 또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나 보청기 착용하고 좀 교회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강의 좀 듣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듣고 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거를 듣고 그런 부분을 좀 훈련을 해볼까 하고 만든 게 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못 들은 거는 그냥 좀 넘기고 그리고 다음을 또 집중하고 뭐 요런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재밌고 거기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을 이제 학생이랑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인터뷰 사전 질문 이걸 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창한 교육 철학이 있을까? 그래서 좀 반성도 했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교육 철학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청능훈련을 계속하게 된 거는 제일 첫 번째 학생 때문이에요. 그 학생이 이제 저랑 이제 훈련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논문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그 경험담이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난청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 난청인이 그 학생한테 찾아왔고 이 학생이 이제 논문으로 한 이제 이 청능훈련을 권했고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직장에서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그 승진도 하고 그래서 그 승진 케이크를 너무 축하 케이크를 그 센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박수친 그런 그 장면의 사진을 보여주고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교육 철학은 뭐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냥 학생들이 우리 난청인들에게 길라잡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청인들이 어디 가서 이 어려움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임상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난청인들 청능훈련 하자고 하면 다들 다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고 귀찮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청능사 선생님들을 좀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청능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여기 난청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난청인 분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조금은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만 노력해 주세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청능사들을 좀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